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요즘 많이들 질문하시죠. 좀 작은 주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실과 주방을 뒤집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될 만한 현장입니다. 이 집은 47평이나 되는데 왜 주방 거실을 뒤집어야 했을까요? 클라이언트분 희망 키워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1번, 주방에서 좀 어린 자녀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식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요. 또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주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즉 개방감이 좀 있는 주방을 희망하신 것 같아요. 그럼 기존 도면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런 도면들 정말 많이 접하실 거예요. 과거의 주거 형태가 좀 읽히는데요. 기존 건설사들은 좀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4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을 거고, 또 2인의 자녀가 있으며 주방과 식사 공간을 분리해서 쓰는 것을 선호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거 형태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아웃을 좀 살펴볼 건데요. 기존 주방에도 아일랜드는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를 설치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형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아일랜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일랜드를 사용해서 조리하시는 분과 좀 식사를 하는 가족들 혹은 게스트분들의 시선이 공유돼야지 이 대면형 주방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실 주방을 뒤집은 형태로 두고, 거실 주방을 뒤집을 때 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뀌어지는 기존 주방 공간도 분명히 활용도가 있어야 주거 가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희망 키워드 2번인 미디어룸과 게임 공간을 기존 주방에 있는 자리에다 배치를 했고요. 또 자녀방과 드레스룸을 배치를 하고, 이 희망 키워드 3번인 안방이 좀 스페셜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자세히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공간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주방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아일랜드의 배수와 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안방과 화장실로부터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털리지 않는 두 개의 날개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냉장고장을 조절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장까지는 날개벽이 현재 있어서 깊이가 얕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를 둬서 동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배치를 해서 앞라인에까지 식탁까지 배치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후드, 이 해외로 직구로 후드를 구매하실 때 하나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언제 도착할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스타일링을 워낙 잘해주셔서 더 이득이 됐지만, 대부분 클라이언트 분들은 해외 구매하시는 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자주 쓰는 제작 조명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이 배치가 일반적인 거실 주방 뒤집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은 난간대 가로 방향으로 하부장을 배치해야 하고 왼쪽 편으로 냉장고장을 배치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 상하부장을 배치를 하고 뒤쪽으로 지금 냉장고장을 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샤시의 형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제약도 굉장히 많고요.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좌측과 우측에 키 큰 장의 깊이를 넣었을 때 주방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거실 주방을 뒤집음으로써 기능성을 찾았지만 가로폭이 결국 준다는 거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큰 주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배면에 지금 키 큰 장을 뒀습니다. 물론 이거는 디자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아일랜드 뒤쪽에 키 큰 장이 배치됐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고, 샤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보통 샤시는 3윈도우, 언밸런스 창을 거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분할로 봤을 때 가운데 큰 판을 두고 좌측 우측에다가 문이 열리게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처럼 큰 판을 두고 좌측이나 우측에 편향되게 한쪽만 이제 열릴 수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언밸런스 창을 썼고, 반대로 대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잘 안 쓰는 공간에다가 작은 창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큰 창이 지금 커튼을 열었을 때 픽스 창처럼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외부에 지금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판단이었고, 또
이 시스템 창이나 픽스 창을 썼을 때 단점이 뭐냐면 큰 판이 있는 쪽으로 문을 못 연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샤시 이중창을 뒀지만 큰 판이 좌측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장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 큰 장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편에는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요. 이 장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멍통이 하나 있죠. 이게 털리지 않는 내력벽이 지금 숨겨져 있는, 흔히 거실에서는 날개벽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닫았을 때는 전혀 읽히지 않게 해석을 했고요. 또 이렇게 열면 가전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현장을 하면서 새록새록 기억들이 나는데 문제점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천장고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슬라브 전체가 수평도가 불량이라서 가장 낮은 점과 높은 점이 같은 레벨에서 70mm 정도의 단차가 생기는 집이어서 좀 천장고 확보가 정말 어려웠고요. 또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보통은 단을 내려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천장고가 없을 때는. 근데 거실에서 만약에 단이 내려진다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냉장고장하고도 지금 위치상 싸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우선 실외기 한 대가 최대 한 5대까지는 저희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구성되는 미디어룸 그리고 책 읽는 공간, 각 자녀방 2군데, 드레스룸을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으로 매립을 하고요. 안방하고 거실은 스탠드하고 벽걸이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디자인성에서 천장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집이 전혀 낮아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거실에 스탠드 에어컨이 보이지 않죠. 여기로 쭉 보시면 이렇게 장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쪽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 반대편, 저 책 읽는 공간에서 이쪽 방향으로 18평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상황이고요. 장 안에 들어있는 에어컨도 충분히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장이 짜져 있고 충분한 공기순환이 될 수 있는 유격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장을 짜게 되면 시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부장을 저 끝까지 쭉 밀고 갈 수도 있었는데 형태가 단순해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장 배치를 두어서 디자인이 풍성하게 보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대형 아일랜드와 홈바와 또 키 큰 장, 수납 부분도 해결해주고 대형 식탁, 지금 의자를 6개만 뒀는데 8인용으로 제작된 2400 이상의 사이즈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풀린 걸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으로 가는 기존의 동선이죠. 보통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식탁을 많이 배치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식탁에 80cm 정도가 들어가고 의자를 양쪽에 두고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뒤를 다니는 길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형식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우리 고객님의 희망 키워드 중에 하나인 책 읽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저는 이쪽을 책장을 배치를 해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팁이 있는데, 책을 읽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수납장을 짜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책의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거나 자주 읽는 책들을 외부에 올려놓으시고 도어가 있는 수납장을 짜서 책을 안에 숨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관리하시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처럼 오픈 수납장에는 디자인 책자들이나 좀 보여주고 싶은 책들을 좀 올려놓으시면 좋은 것 같고요. 이 선반도 제가 제작을 하면서 이게 좀 디자이너의 욕심인데, 조명 자체가 표면에서 읽히는 게 아니라 이 선반 안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아크릴판을 따로 제작을 해서 좀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오른편 쪽으로 픽스 창이 있어가지고 경관이 되게 잘 멋있게 보이는 위치고, 또 창 옆이기 때문에 좀 개방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 이 단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기존 주방에서는 좀 천장형 에어컨을 피했다 말씀드렸던 거고, 또 방향성을 봤을 때 주방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방에서 사용하던 팬트리룸 자체를 이 동선 쪽으로 돌려서 이 클라이언트 분이 캠핑 장비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걸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을 복도 쪽에서 좀 해소를 하고요. 이제 기존 주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같이 가보시죠.
기존 주방이었던 미디어룸이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외부하고는 안쪽에 있는 이 색채 대조를 아주 극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비 자체가 왜 이렇게 세게 줬냐면 미디어 공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신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룸으로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색감 자체가 외부는 베이지와 화이트를 썼으면 내부는 완벽한 그레이 톤으로 좀 어둡게 꾸몄고요. 어둡게 꾸밈으로써 미디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고 또 다른 공간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파를 두고 TV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지만 만약에 주방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식탁을 이쪽에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조명 계획을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 굉장히 어둡고 이쪽 자체에서 제어를 해서 평상시에 미디어를 보실 땐 불을 다 끄실 수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TV를 매립하면서 안쪽으로 쭉 넘겨와서 이 뒤쪽으로 이제 HDMI 케이블을 당겨왔어요. 그래서 플레이테이션을 하실 때도 선을 길게 늘려뜨리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풀었거든요. 그리고 선반 쪽도 보시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조명이 안쪽 깊은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좀 더 은은한 조명 효과를 냈습니다. 제가 마감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했어요. 그래서 마감재를 좀 설명을 할 건데 벽면은 우선 페인트에 히든도어 처리를 했고요. 입구에서 생기는 좁은 공간에서는 헤더가 들어가는 히든도어 처리를 했습니다. 손잡이는 헤펠레에서 나오는 최대한 심플한 모양을 했고 바닥재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1200에 1200가 거의 현존하는 최대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바닥재에서 타일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시공에 대한 난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장고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바닥재에서도 희망사항이 굉장히 하이엔드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타일을 시공하실 때 언커플링 매트라고 불리는 크랙 방지용 매트를 다 시공을 해주고요. 수평을 굉장히 잘 맞춘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T짜리 타일을 쓰더라도 이 타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밴딩을 좀 제어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줘야 되고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면을 잘 활용하셨는데 여기 입주하신 지 3개월이 지난 집이거든요. 저희가 와서 새로 구매한 것들은 이 꽃 한 송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드센추리 모던에 맞는 가구도 배치하시고 그림은 원래 가지고 계시는 거 쓰시고 이 화분도 직접 구매하신 겁니다.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 하신다는 거. 요즘 제가 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희망 키워드 3번에 이제 접하는 안방을 볼 건데요. 안방이 굉장히 스페셜한 공간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안방을 설명드릴 건데요. 막상 카메라를 들려니까 이 한눈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안방에서 좀 색다른 공간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부부만의 좀 안락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단상 디자인을 선택을 했어요. 단상 디자인을 왜 선택을 했냐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단을 하나 올림으로써 이제 보여지는 시야가 바뀜으로써 좀 다른 공간으로 진입하는 느낌을 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지금 제가 기대고 있는 난간을 형성함으로써 실제 부부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과 동선으로 써야 되는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안쪽에 보이는 저 책상 부분은 앉아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쓸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지금 매트리스를 좀 디자인하면서 좀 재밌게 풀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매트리스가 잘 움직이잖아요. 침대 위에 쓰시더라도. 그래서 이 단상에서 매트리스 부분만 매립되게 한 30mm 정도를 다운시켜서 만들었고요. 저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정말 클라이언트 분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이죠. 이 단상이 있으니까 하부에서 올라오는 스크린을 매립하고 싶다고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암막 커튼을 쫙 치고 스크린을 올려서 두 분이서 이제 와인 한잔 하시면서 영화 감상도 하시고 또 이 기단 안쪽에는 젠다이를 넣어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형성을 했습니다. 이 안방 쪽에서 보이는 외부에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읽혀요. 그래서 발코니 쪽을 일부러 확장을 해서 이 한 번에 단상을 밀어내서 시공을 했고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지금 넓은 공간감을 주고 안쪽에서 쓰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넓게 썼습니다. 자, 단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단상을 만들면서 턱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이 매트리스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기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소시켰냐면 화장대 전면에 굉장히 큰 거울을 배치해서 이 뒤쪽에 있는 공간감을 당겨왔습니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풀었고요. 그리고 또 안방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가 외부로 나와주면서 화장대 겸 세면대가 됐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욕조와 샤워가 둘 다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현관 부분 설명할 건데요. 공간이 선정리가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히든도어를 바깥으로 끌어서 맞추게 되면 좀 더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이고, 또 동선에서 좀 침해를 많이 할 것 같아서 들어가는 히든도어로 풀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찬넬 타입으로 설치해서 사용성을 더 좋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이 워낙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관부터 쭉 밀고 들어가서 1200에 1200 타일을 써줬고,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현관 쪽으로 위치를 해서 나머지 공간 벽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좀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클라이언트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우리 집은 주방 거실 바꿀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현상만 봐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배해주세요, 페인트해주세요가 아닌, 좀 본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들어갈 집과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요. 근데 이 호불호라는 게 결국은 각자의 생활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는 이 주거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현장을 잘 마무리해준 우리 전인호 팀장과 이소영 디자이너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